조선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단연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등이란 말이 무색해질 것 같습니다. 당장 5월 21일까지 전 세계에서 배를 조선을 수주한 액수를 보면 지금 뭐 2위인데 2위도 중국과 엄청난 격차를 내는 2위입니다. 엄청난 격차를 내는. 자, 중국은요 5월 21일까지 271만 9,474 CGT를 기록했어요. CGT가 표준 톤수 환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 수만 하더라도 114척을 수주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이요 72만 9,427 CGT예요. 26척 했어요. 26척. 일본은 49만 4,561척입니다. 척수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33척을 했어요. 33척이요. 대한민국 조선이 전 세계 1등이라는 말이 완전히 무색해졌죠. 지금 뭐 중국하고 차이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배 이상. 결국은 이제 조선의 1등 이러면 중국이 된 거예요. 중국이. 그만큼 중국은요 물량으로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부가가치선부터 시작해서 중부가가치선, 심지어는요 고부가가치선까지도 지금 중국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고부가가치선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선은요 바로 LNG선이에요. LNG선. 이게 세계 최강 한국형 LNG선이거든요. 뭐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LNG선에서는 전 세계 수주량의 80에서 90% 수주할 정도로 단연 독보적인 일이었어요. 독보적인 일이. 그런데 최근에 발주한 물량 우리가 수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발주한 물량이 모두 있잖아요. 16척이었거든요. 이거요. 중국의 후둥 중화조선소가 싹쓸이였어요. 후둥 중화조선소가 싹쓸이였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얼마 전이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러시아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에서 10척이에요. 10척. 10척의 LNG선이 발주가 됐는데 우리가 당연히 다 할 줄 알았거든요. 절반밖에 못했어요. 대우조선해양이 5척을 받은 정도가 답니다. 2014년의 경우를 되돌아가면요. 그때는 1차 프로젝트 15척 모두 대한민국이 수주했어요. 대한민국이 모두 수주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카타르 프로젝트에서도 지금 이미 박살이 났고 16척 모두 뺏겼어요. 16척 모두. 지금 러시아 프로젝트도 지금 모두 뺏기고요. 이렇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LNG선의 최강, 조선의 최강을 지켜낼 거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제가 중국의 덤핑 공세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아요. 게다가 국가가 돈으로 뒤에서 뒷받침을 해준단 말입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인력 고용이 우선입니다. 이게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 동력이잖아요.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의 어떤 진짜 핵심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차라리 정부가 많은 돈을 달러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1조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돈 대주면서 야 너네 조선소 운영해 공장 운영해 적자가 나는 거 내가 메꿔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중국이에요. 그야말로 돈질을 하는 거죠. 돈질을. 돈질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돈이 뭐 어느 정도까지 있으면 모르겠지만 워낙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돈질하다 뻥카를 쓸 수 여러분
포커판 생각해 보세요. 돈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돈 많은 놈이 언젠가는 이긴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그만큼 작은 놈이 큰 센 놈을 이겼기 때문에 그게 회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주 발생을 하면 그게 있겠습니까 어디? 작은 사람도 힘내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예, 중국이 자금이 없을 때. 그런데 중국이 지금 달러를 엄청 모아놓고 자금이 많아져 놓으니까 지금 별짓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인력 유지해. 돈 부족한 거 내가 대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중국은요. 이제 부자 나라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석탄 발전소를 점점 없애고 LNG 발전소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탄 발전소가 중국 전역에서 있으니까 대기 환경 오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피하고자 중국은 LNG 발전소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LNG 발전소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중국 전역에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량이 엄청난 물량이에요. 그러면 카타르 입장에서 아니면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LNG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LNG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카타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중국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물량 공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워낙 많은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카타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조선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아니 중국의 기술력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곧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 수주 못할 거야. 앞으로는 우리가 수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거든요. 참 아니하죠. 아니하죠. 지금 조선업계는 지금 그동안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했듯이 초격차 전략을 지금 쓰고는 있어요. 쓰고는 뭐 스마트 칩을 만들겠다는 등 뭐 중국하고는 굉장히 차이나는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조선은 지금 거의 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뭐 이게 조선도요. 정부가 굉장한 전략이 있었어야 돼요. 업체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저 부가가치선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여기 나오는 LNG선처럼 고부가가치선에 대해서만 신경을 바짝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 조선업 전체로 봐서는 우리한테는 손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당시에 사실 저부가가치선만 이렇게 수주를 할 수 있는 우리 조선소 많았었거든요. 그런 조선소를 키우고요. 여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예외업종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부가가치선이나 고부가가치선에 대해서 아주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면서 연구개발하도록 이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주 52시간제도 있고 게다가 최저임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돈 플러스 시간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앞으로 우리 조선이 경쟁력을 가져가야 될 텐데 과연 그 경쟁력의 끝은 어디일까? 저는 초격차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있는 한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한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